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 사무국소 간 조례안 심사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리고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과 의회 사무국소 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정례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혜영 의원님을 대신하여 조례안 발의 의원이신 정일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의회 18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평택시의회 정례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일부 개정 사유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매년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함에 따라 정례회 집회 시기를 이에 맞게 변경하여 의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1 단위로 명시되어 있던 정례회 시기를 월 단위로 명시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며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실시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이기영 의원입니다. 6월 1일 6월 중으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본회의 의결에 거쳐 9월 10월 중으로 집회 시기를 이제 변경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4조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4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추세를 보면 타 의회도 마찬가지고 거의 이제 저희 문구의 단어가 거의 이제 이런 고유 우리나라의 말로 바뀌거나 아니면 외래어 자체를 좀 변경하는 이런 추세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타 의회 거를 한번 검토 뒤에 보시다 보면은 이제 집회 시기를 이제 변경이라는 이 한자어가 아마 이제 일본어에서 유래된 한자어 같은데 이제 여기 이제 거의 대부분 한 80% 다른 경기도 저희 요 비교해 시는 의회 거를 뒤에다 실어 주셨는데 그거를 좀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지금 추세가. 그래서 바뀌는 게 저희도 이제 그쪽으로 웬만하면 이런 거를 좀 바꿔가지고 하나하나의 개정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더구나 저희 또 의회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꿔가지고 하면 어떨까라는 좀 제안을 좀 드립니다. 제가 검토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그 본조례가 일부 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지금 6월 중하고 11월 중 그리고 5조의 1항에 대한 일부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개정하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뭐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추후에 따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예, 지금 정일구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예.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의 그 개정하고는 좀 그러니까 그 변경할 수 있다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거 정해 시간에 그럼 다시 좀 논의하시.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희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희 의원입니다. 평택시의 18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의 일부 개정 사유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매년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차 정례회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실시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류정화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의원입니다. 평택시의회 18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함에 따라 감사 계획서의 협의 시기를 변경하고 오탈자를 수정하여 조문을 재정비하고자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택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과 제19조 제1항과 제2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감사 계획서의 협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고 오탈자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류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정해 시간 하면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해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정례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의견 조정 과정에서 최준구 의원님 등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수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 제1항은 현행도로 하기 위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기록은 평택시의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최병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 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양숙 의정팀장입니다. 최창숙 의사팀장입니다. 김연희 홍보팀장입니다. 공은선 정책지원팀장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재형 운영위원장님과 최준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 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쪽 민관이 함께하는 협치교육 실시입니다. 민관협치교육은 자치분권 2.0 시대의 핵심 축인 지방의회로서 시민들의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 능동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지방자치 분권과 관련한 강연회, 워크숍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님과 공무원은 물론 시민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지방자치 역량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협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평택시 초등학생 공모전 운영입니다. 내가 꿈꾸는 평택을 그려요라는 주제로 올해 5월 중 관내 초등학교로 공문을 발송하여 그림 1인 1점을 각 학교별로 취합 후 8월 중 접수받아 한국미술협회 평택지부 관계자 3명 등 총 9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 주제 표현력 및 이해도, 창의성, 참신성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들이 평택의 비전을 그려봄으로써 내고장 평택에 대한 희망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SNS를 활용한 의정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하고 폭넓은 홍보 매체 활용과 현장감 있고 알기 쉬운 의정 홍보를 위해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의회 이미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지난해 공식 유튜브 채널을 신설한 데 이어 올해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 채널을 새롭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카드 뉴스, 인포그래픽, 의정 뉴스, 소셜 미디어 영상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제작 활용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생생하게 전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의회 자료관리 고도화 시스템 추진입니다. 의회에서 생산하는 각종 입법 및 정책 관련 현안 분석 보고서 등 생산 기록을 언제 어디서나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월 중 시험 운영을 통해 자료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시스템 정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의회 방문 견학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시민과 지역 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평택시 청소년 문화센터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회 방문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시의회 기능과 역할을 알리고 의정 활동을 홍보하여 공감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견학 프로그램인 만큼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평택시 의회 전문가 자문단 운영입니다. 의원님들과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간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와 현안 과제 등의 맞춤형 개별 자문을 통해 의정 역량 강화와 의회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택시 의회 전문가 자문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입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견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입법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의정활동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시민의 미래지향적인 제안 및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로 자리매김하고 내실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입법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부터 22쪽까지는 매년 동일하게 추진되는 업무로서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일단 다 봤는데 한 가지만 제가 좀 궁금해서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의회 자료관리 고도화 시스템 추진이라고 있는데요. 일단 그 의회 수집 및 그 보면은 생산 자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범위가 과연 그러면은 어디까지인가 좀 잠깐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자료는 이제 의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에 요구하는 이제 시정 요구 자료라든지 뭐 조례라든지 모든 자료를 다 망라해서 그 자료를 그 저장하고 때로는 이제 중복적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요구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그런 것도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그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요구하신 자료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는 건데 이게 저희가 지금 제가 느낀 게 이게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하다 보면 자료는 쌓이고 공유는 안 되고 있던 자료도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행감이든 뭐 예산 자료든 기본적으로 올라와 있기는 예산 자료도 이제 홈페이지에는 올라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폴더 형식으로 해서 이
자료가 이 서면 자료가 아니라 이제 그런 걸로 해가지고 구축이 되면 이제 누구든지 접근해서 아이디 통해서 접근해서 이제 그 시스템을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이 좀 폭넓게 웬만한 자료 같은 게 다 조목조목 들어가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 뭐 집무실에 당연히 저희 서면으로도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게 좀 다 있으면 찾기가 저희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럼 각 또 이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한테 또 요거 또 요구하고 또 했던 거 또 요구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이번에 이거 구축하실 때 좀 더 웬만한 자료는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게 좀 구축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그거 여쭤보려고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좋은 저희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이경 의원님 질문하신 거에 좀 추가로 질문하면 네. 지금 그렇다라면은 지금 저희들 의회의 뭐 회기 자료나 예산 자료나 이런 것도 다 이 고도화되어지는 거에 같이 올라갑니까? 빼고 업로드가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1차적으로 그 9대 의회 시작하면서 이루어진 자료를 우선적으로다가 이제 구축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기존 그 8대라든지 7대 때 이루어졌던 자료들도 구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한 일단 기본적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하고자 그 계획을 잡고 있고요. 현재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시험을 지금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나가면서 점차적으로 보완해서 좀 가급적이면 이제 뭐 아주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 보완해가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 자료에 대한 이제 의회 자료들이 의원들이야 뭐 저희들에게 이제 기본적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열람이 가능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로그인 기록이나 열람 기록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자료가 근거가 남게끔 그 시스템이 보완이 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유출이 됐을 때 제3자가 의원을 대신해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쪽 볼게요.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몇 개만 할게요. 저희가 지금 그 35명 정원의 현원이 지금 35명입니다. 예. 지금 현재 그 휴직자가 지금 저희가 몇 명이죠? 지금 실직자 2명입니다. 휴직자 2명이 지금 현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 현원에 해서 하고 휴직자는 별도로 지금 빠져 있습니다. 35명. 그럼 저희 휴직자 포함해서 37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정원에서 계속 만약 휴직자가 발생하면 계속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예, 1년 휴직을 하게 되면은 네. 별도로 다 채워지고 향후에는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난 후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 별도 정원 처리로 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별도 정원 처리라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5명 저희가 정원이 35명이고 신규로다가 뽑아서 35명을 이제 채운 상태인데 네.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제 복귀 복직을 하게 되면 예. 그 인원이 35명에다가 별도 정원 뭐 2명이면 2명 이렇게 해서 37명이 되는 겁니다. 네. 정원은 35명이고요. 정원 35명이고 근데 별도로다가 정원 2명 해서 37명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6개월 이상 휴직을 하게 되면 별도 정원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 복직했을 때에는 초과 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네. 그 초과 인원에 대한 그 원인 해소가 됐을 때 이제 나중에 정원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국장님이 보실 때 저희 지금 지금 사무국의 인원이 업무의 양과 비교했을 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지금 그 이전보다는 업무의 그 세분화가 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인원은 뭐 적절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휴직자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야겠다. 저희가 이제 인사가 독립이 되면서 예전에는 2년 정도에 한 번씩 계속 로테이션 되어지는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들어오면 20년, 30년을 있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직원들의 복지 네. 그리고 어떤 이 내부에서 감정의 문제들 네. 이런 게 충분히 해소될 수 있게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복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뭐 13쪽 보면 이제 의회 방문 견학 프로그램 쭉 봤는데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의회 지금 뭐 그 역사관을 만들기 위한 어떤 자료나 사료들에 예. 대한 이제 수집이 진행이 될 거다. 예. 되고 있습니까? 될 예정입니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본 자료는 챙기고 있고요. 네. 그 저희가 그 향후에는 이제 좀 업무 분장을 통해서 그 기존의 그 의장님이라든지 기존 의원님들의 갖고 있는 자료를 협조를 받아서 그 받을 예정입니다. 의회를 방문하는 분들이 이제 현 의회의 어떤 회의실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데 제가 볼 때 평택시 의회의 역사를 알려드리는 거 네. 제가 볼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거든요. 네. 평택시를 와서 예. 전체를 둘러보고 뭐 상임위회실에서 체험을 해보고 예. 근데 그것도 뭐 필요할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평택시의회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 이분들에게 좀 이야기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인데 전문가 자문단 운영이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일단 지금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데는 사실상 그 전국에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그 검토한 바로는 총합적으로 이렇게 운영의 성격으로 해서 뭐 20여 분이면 20여 분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다가 이렇게 그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위원회별로다가 그 분야의 그 전문가를 이렇게 그 책정을 표현이 뭐 적절치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 전문가를 갖다가 이렇게 수배를 해서 그분들한테 좀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분이라든지 또 이제 그 시 그 관련 부서에서도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책적으로 의도가 좋으나 결과가 나쁜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가 좋으나 의도한 대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과연 의원님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이게 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원하는 어떤 보좌의 영역에 이 전문가 자문단이라는 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약간 거기에 대한 의심점이 있어서 네. 의구심이 있고 해서 네. 실질적인 전문가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많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네. 그 여기 지금 비용도 지금 50만 원씩 그 네. 원고료에 대한 부분이 있고 예. 18명으로 계산이 예, 예. 비용 추계가 돼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한 의원이 이렇게만 보면 일반적으로는 구체적인 자문을 받으려면 1년에 1회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면 현재로서는 그렇게 그 정도로 지금 한 명의 의원이 예. 한 번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이 정도로 추계가 돼 있는 겁니까? 일단 그 한 번은 아니고요. 그 예산액을 이제 책정하다 보니까 예. 지금 그 50만 원으로 다 이렇게 했고요. 한 저 A4 용지 한 매당 이제 5만 원의 수준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50만 원 범위 내에서는 네. 그 여러 번에 걸쳐서도 아니 저희가 이제 여러 번은 될 수가 없는 게 현실적으로 예. 국장님 말씀처럼 웬만한 자문이 이루어질 때 어떤 정책 자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A4 10장이 되지 않는 자문은 예. 제가 볼 때 그거는 자문이 되기 어렵죠. 네. 어떤 결과 저희 뭐 7분 발언을 써달라 이거 정도로는 뭐 3장 이번에 3장 다음에 3장 뭐 이럴 수 있지만 네. 정책 자문의 개념이라면 뭐 기본적으로 어떤 레포트가 나오려면 10장 이하로 나올 수 있는 정책 자문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고요. 그랬을 때 비용 추계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이 본 의도대로면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정책 자문이라면 의원이 1인이 한 번 하기도 어려워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의욕이 넘치는 의원이 이제 2번, 3번의 정책 자문을 받을 때 다른 의원의 기회가 박탈되어질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내부적인 규정으로는 1인당 이 본인에게 주어진
이게 50만 원이라는 게 본인의 실링으로 묶여 있는 건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세부적으로는 네. 그러한 사항까지 정해진 못했고요. 일단 그 예산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 1인당 50만 원 선을 했고, 만약에 이것이 진짜 활성화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활성화가 잘 된다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네. 지금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요청할 예. 수 있는 부분인데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오늘 돌아가서 네, 제가 궁금해하는 정책에 대해서 한 3개 정도로 자문을 요구했어요. 네, 그런데 그분들의 레포트의 양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저희가 뭐 3장 이내로 해주십시오 예.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랬을 때 돌아온 게 예, 3개의 레포트가 50몇씩 해서 150페이지가 왔어요. 예, 그럼 제가 거의 다 집어 쓰는 건데 네, 예를 들면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기준은 좀 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모두 18분의 의원님들에게 예. 동일한 자문이 이루어지고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예, 근데 이게 이제 의도와 다르게 결과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1인에게 50만 원으로 제한했어요. 네, 그러면 이 어떤 질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실질적 자문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저는 저희 좋은 의도로 시작됐고 네. 진행하고 있으니 1년을 한번 잘 보고 네, 내년도에도 꼭 진행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조금 더 뭐 보완할 부분이 발생한다든지 수정할 부분이 발생한다든지 네, 뭐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어떤 고맙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폐지까지도 네, 열어놓고 충분히 열어놓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예. 왜냐하면 어떤 걸 의도하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 예, 이보다 더 좋은 제도가 나타나고 방식이 정해진다면 그렇게 어떤 열어놓고서 좀 고민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19쪽에 연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러면 특위는 어떻게 갑니까? 특위? 지금 현재 특위는 그냥 원래 규정대로 예. 저희가 오늘이라도 특위 신청해서 예. 다음 회기 때 그 하면 됩니까? 지금 뭐 특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정해지지 않아 놓았기 때문에 그거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정해서 활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정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현재 규정대로 따라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예, 특위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그러면 특위는 지금 당장이라도 저희가 1년 내내 아무 때나 진행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현재 특위에 대해서는 예, 연구단체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예, 특위 왜냐면은 이게 지금 저희 의원간담회나 이렇게 진행되고 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방치되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규정대로 가도 되는 건지 예, 당연히 되겠죠. 네, 지금 만약 기존의 방식이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지면 다시 기간을 정해서 언제 연구단체처럼 예, 그 지원하는 기관을 정해서 선정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모이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다른 아무 지금 그냥 방치되고 논의는 되었으나 결론이 없어요. 그러면 기존의 방식대로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특위에 대해서는 아직 뭐 뚜렷하게 어, 이렇게 규정을 세우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바꿀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위 부분은 그때 의원 간담회에서 저희가 논의하면서 이거 이제 연구회 할 때 같이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논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났어요. 그렇게 결론은 안 났는데 그렇게 하자라고 다 의견이 모아진 것 같았었는데. 그러니까 모아지긴 했어요. 무슨 말? 무슨 말씀이세요? 자, 그것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들이 명확히 어떤 우리 의회 내의 시스템에 대해서 네,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에 우리 요 직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예, 저희들이 예를 들면은 의회 차량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이제 보고서 다 주셨지만 차량이나 이런 것도 의원들이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지를 명시를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매뉴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9페이지에 민간이 함께하는 협치교육 실시. 그러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 내용에 보면 강연회나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어요. 예. 누가 운영합니까? 일단 그 교육 같은 경우 강연 해보려는 거는 우리 이제 사무국 소관에서 네.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네. 아니면은 이제 따로 어떤 그 단체에게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할 계획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북부문화예술회관을 이제 빌려서 지금 한번 그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하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네. 지방자치법 그 개정에 따라서 뭐서 우리 시의회가 뭐 나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지방자치법 그 개정 조치 이제 주민조례 발의한 그 절차라든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지방 그 자치 분권 시대에 따라서는 우리 그 지방의회 역할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니 뭐 지방자치가 자리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는 굉장히 동의하고 있고요. 우려하는 부분은 어설프면 안 된다. 네.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네. 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되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도는 좋으나 과정과 결과가 굉장히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적과 이게 목표가 명확해서 좀 확실하게 네. 했으면 좋겠다. 이거 지금 저희에게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그냥 뭐 하면 이 부분이 오히려 아니한만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강연자나 아카데미 운영에서의 어떤 강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전문가 집단이 정확히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정일구 위원장님이 말씀한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그 조례를 좀 봤어요. 조례를 보니까 역시 좀 추가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다. 규정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일단은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자문단 구성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보니까 허점이 많이 보이네요. 예. 예. 지금 18명의 지금 9천만 원의 예산에서 900만 원의 예산인데 예. 못 쓸 수 있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고 자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문단이 아닌 전문가에게 또 자문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예. 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여기 예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거여서 이거는 상반기에 좀 운영을 해보고 여기에 필요한 또 필요로 하는 그 조례는 좀 추가로 해서 네. 세세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은 이건 어디 팀에서 이거 맡아서 하실 건가요? 우리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평택시 초등학생 공모전 운영이에요. 이게 예. 의회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게 우리 입법 활동하고 관련 있는 겁니까?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따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우리 의회 소관인가 싶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저희가 생각하면 의사팀에서 이거를 지금 의사팀에서 하는 거예요? 예, 의사팀에서 의사팀에서 지금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죠? 일단 우리 그 의회의 그 모습도 좀 이렇게 좀 의회의 알리고, 모습? 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그 평택의 비전도 좀 그려보고 그러한 그 계획을 가지고 마련했습니다.
뭐 예산은 그닥 크지 않을 텐데 이게 절차적으로 행사를 하려면 상당히 또 에너지가 소비가 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일단 저희가 실행을 해보고 네. 일단 그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힘에 부치지 않으실까 해서 우려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네. 입법 활동이나 어떤 의회에 어떤 도움이 되면 이건 또 어느 청소년 팀에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의회의 어떤 얼굴을 좀 새롭게 좀 비춰주는 것도 대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업무량이 뭐 괜찮으시다면 예. 뭐 늘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진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초등학교 공모전 이거 직접 운영하실 거죠? 위탁 안 주시고. 근데 여기에 전시회도 하셔야 되고 시상도 하셔야 되고 뭐 경품도 주셔야 되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예산이 이제 436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공무원 보내서 이제 뭐 초등학교에서 이제 뭐 의회란 이런 곳이에요. 평택시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 이런 교육도 좀 하고 그 담임 선생님들이 뭐 설명해 준 거에 의해서 애들이 이제 뭐 미술 시간에 이제 뭐 그림 그려서 이제 뭐 의회에 제출해 준다. 이렇게 하면 거기서 이제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야지 선생님들께서 이제 협조를 해 주셔서 각 학교마다 이제 뭐 제출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비용 가지고 과연 가능할 것인가? 물론 이제 진행해 보고 필요하면 더 추경을 세우고 뭐 내년에도 예산 확보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저도 약간 그 이 시기가 상당히 접수하고 뭐 전시회하고 이런 시기가 상당히 바쁜 시기에 이제 의사팀도 이제 바쁜 시기에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아예 할 거면 위탁 뭐를 줘서 진행을 하시든가 뭐 이런 것들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2페이지에 자료 고도화 시스템 추진도 이제 정일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물론 되게 좋은 시스템이고 필요해서 저희가 이제 요청도 드리고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시스템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행감 때 받은 자료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집행부에서 그 제출한 자료들도 다 수집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상당히 의원들만 봐야 되는 그리고 언론인분들과 일반 시민분들이 보기에는 부적절한 내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름해서 업로드를 하고 블로킹을 할 것인지에 대한 되게 디테일한. 그러니까는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운을 받고 출력하는 모든 시스템, 모든 자료들이 다 이 로그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제 누가 출력을 했고 어디서 흘러나갔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다 그것이 다 추적이 되는 시스템이 된다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 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고 마이크를 잡으시는 우리 팀장님 말씀 주실 거 있으십니까? 홍보팀장 김여은입니다. 네네.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팀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홍보팀에서 하시나요? 네, 홍보팀 김형민 주무관이 운영할 계획인데요. 고도화 네, 자료 고도화 시스템을요? 네네. 네.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사항은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료 관리를 의정활동란에 클릭을 하시면은 그 의정활동란의 맨 하단에 자료 관리가 들어가 있어요. 자료 관리를 클릭하시면 로그인을 해야만 그 자료 관리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과 직원들은 개별 아이디가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드릴 거예요. 개별적으로 드려서 어느 분이 로그인해서 등록을 하셨는지, 어느 분이 어떤 자료를 출력을 하셨는지 이거는 자료가 다 상세하게 기록이 될 사항이라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제가 집행부로서 했습니다. 받았던 자료가 업로드가 되어 있지만 네. 제가 다운받지 않고 다른 뭐 집행부 그러니까 다른 사무국의 직원분이 출력을 해서 아니면 네. 다운을 받아서 기자분한테 주고 이것이 네. 기사화가 되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추적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네. 개별 아이디를 다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자료 등록도 이제 저희 홍보팀에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등록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회별, 각 팀별 이렇게 홀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 등록하실 수도 있고 의원님께서 등록하실 수도 있고 또 출력도 개별 아이디 들어가셔갖고 자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개인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네.
이제 뭐 그 행감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뭐 이렇게 열람을 하면서 그냥 수기로 적어서 이제 전달이 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을 거고 꼭 출력을 하거나 다운을 받지 않아도 켜놓은 상태에서 수기로 적어갖고 이제 뭐 유통이 될 수 있게 하는 모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자료를 잘 정리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뭐 한 번 요청했던 거를 두세 번 요청해야 되는 이런 소요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긴 하겠으나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문제가 파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심도 있게 좀 고민을 더 깊게 해주시면 좋겠다. 물론 이것도 뭐 해보고 수정하겠다라고 하시기에는 사안이 조금 커질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주신 말씀 잘 네. 검토해서 개인정보 사항을 직원들과 의원님들께 공지도 해드리고 직원들께 교육도 하면서 보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계속 반복되는 질문 드리는 것 같은데요. 자문단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개인 의견입니다만, 저희가 의원들에게 이제 역량개발비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역량개발비를 다 쓰시는 분도 계시고 안 쓰시는 분도 계시고 안 쓰면 그냥 없어지기도 하고 본인이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는 본인들이 결정을 해서 쓰는데요. 자문단 그 비용을 개인 의원님들에게 이제 배정을 해주시고 이것을 뭐 쓰면 쓰는 대로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안 쓰면 또 이제 뭐 소멸되는 방식으로 하고 개인 의원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풀을 구성도 해주시지만 개인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교수단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자문단은 이런 정도의 이력 이상이 되는 분으로 합니다라는 규정을 좀 정해 주시면 뭐 현업에 몇 년이 계셨거나 아니면 뭐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거나 석사학위를 가지고 계시거나 뭐 이런 기준만 좀 정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사람에게 의원 스스로 좀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운영을 해보면 또 어떨까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이것을 못 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풀을 좀 운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통 예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누가 많이 써서 없어졌고요. 그래서 의원님은 내년에 하셔야겠는데요. 뭐 이러는 문제들은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아까 그 초등학생들 그림 그리어서 이제 제출하는 문제랑 비슷하게 이제 내가 시장이라면이라는 그 정책 공모 사업을 이제 집행부 차원에서 대단위로 하고 있고 이렇게 역사가 좀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집행부 차원에서 시 집행부 차원에서 하는 내가 시장이라면이라는 이 사업과 어떤 특장점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그러면 의회에 필요한 조례를 중심으로 한 공모전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청소년 20페이지 청소년 의회 운영인데 단순히 와서 이제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마이크 한번 잡아보고 망치 두드려보고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거면 이제 앞쪽에 있는 의회 방문 프로그램이랑 별반 다를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제가 너무 바쁘신데 너무 많은 주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 의회답게 이 친구들이 1년 동안 의회를 구성을 하고 각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의회를 구성을 하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 본인들 청소년에 필요한 조례를 한두 개라도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받아서 의원 이름으로 이거는 청소년 의회에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라고 제출을 해주는 이런 형태로 좀 운영을 해보면 훨씬 더 친구들도 관심도도 높고 그 친구들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들어서 지금 이 형태면 몇 명이 왔었습니다, 몇 명이 왔었습니다라고 현황이 적혀 있는데 이것은 앞쪽에 있는 의회 방문 프로그램과 별반 다르지 않게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해야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11페이지 보면 우리 SNS로 활용한 의정 홍보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SNS를 통한 의정 홍보 강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게 소요 예산이 3천만 원 정도 잡았는데 타
인근 시의회 뭐 지회 그런 데서 타 시도에서 우리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홍보 활동을 하는 혹시 의회가 있나요? 네, 업무팀장 김여원입니다. SNS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경기도라든가 서울시 그러니까 SNS를 이루어지는 거는 네. 당연히 뭐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네. 그거를 홍보를 하는 그런 의회가 있냐는 얘기예요. 네, 인근 시군에 지금 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해서 의정활동 홍보를 하고 있는 시군이 용인, 뭐 고양, 부천, 인근 시군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 및 팔로우 수 증대를 위한 뭐 이벤트 기획 뭐 경품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가 나중에 발생할 소지는 없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조례를 22년에 조례를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또 선관위에 또 사전 질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 저촉 사항은 해당되지 않다는 걸 회신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보면 SNS는 현장에서 바로 응답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SNS 또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럼 우리 댓글 같은 응대는 어떻게 좀 계획을 네. 잡아요? 저희가 이제 3천만 원으로 22년에 저희 홍보팀에서 SNS를 유튜브를 만들어서 저희가 계정을 개설을 해놨는데요. 후에 지금 23년부터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을 이제 개정을 할 때는 용역비가 3천만 원에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에서 그 댓글 관리라든가 이벤트 관리는 댓글은 워낙 이제 SNS에 댓글이 올라오면 즉시 답변을 해야 될 건데요. 저희가 과업시서에 댓글 관리하고 이벤트 이런 사항이 과업시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시서에 저희 의회 사무국에서 사무국으로 전달해서 사무국 자체에서 댓글을 달아야 될 때는 용역업체에서 저희한테 전달해서 저희 사무국에서 별도로 회신을 하고요. 기본적인 사항은 용역업체에서 댓글을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SNS 활용을 위한 홍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SNS라는 개념을 잘 보게 되면 아주 가벼운 질문부터 무거운 질문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과연 용역업체가 우리 의정에 대한 우리 의회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응대를 할 것인가도 좀 궁금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깊게 고민해서 저는 한번 딴 시의회 것도 한번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인스타하고 페이스북에서 과연 어느 정도 이게 홍보가 좀 이루어지는지가 너무나 궁금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정 홍보 강화라는 건 정말 중요한데 난 댓글 응대라는 문제가 나중에는 우리 의원들한테 또 발목이 뭐 나쁜 쪽으로 발목이 잡히는 게 아니라 업무가 좀 과하게 치중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용역업체에서도 분명 댓글 응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분명히 다가올 거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제대로 된 홍보를 하려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분명히 좀 잡고 나서 시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우리가 SNS 홍보라는 간단히 내 개인이 SNS를 활용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효과도 기대하고 내 개인의 홍보에 대한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우리 의회라는 이런 공적 기관에서 SNS를 통해서 댓글 응대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댓글에 대한 댓글이 어떻게 보면 질의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그 질의에 대한 질의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들이 상당히 다가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처음부터 좀 잘 기획하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준비 잘 하셔서 하실 거면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염려를 좀 갖고 준비를 하시라는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관우 부의장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 들으면서 이제 주변 시의들 거로 한번 봤는데 일단 용인은 없어요. 용인시의회라고 써 있는 거 들어가면 개인 겁니다. 그리고 화성시의회도 제가 보니까 좋아요가 3개 이상 눌려진 게 없어요. 화성시의회는 회기 중에 영상이 업로드용으로 지금 페이스북을 쓰는 것 같아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인시의회는 제가 볼 때에는 용인시의회 페이스북 찾아 들어갔더니 개인 의원 거야. 그리고 안성시의회도 있긴 한데 안성시의회는 이제 매일매일 그 의원들 의장님 뭐 이런 활동하는 거 이런 사진들 계속 올라가요. 좋아요가
손가락 꼽습니다, 아주. 저희가 이제 비용을 별도로 드려야 되는 문제잖아요. 유튜브랑 다른 문제 상황이 뭐냐면 유튜브에 우리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에는 굉장히 저희가 그거를 심사숙고해서 편집을 하고 뭐하고 제작이라는 개념으로 굉장히 공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기 때 영상이 이제 만약 유튜브로 올라갔을 때에는 그거는 누구나 다 이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스타나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당사자 의원들이 내 사진이 올라가는지 몰라. 그런데 업로드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의회의 의원들이 뭘 가공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나는 이 상황에 대한 게 업로드되는 걸 원하지 않는데 의회에서는 우리 지금 이 상임위원실에서도 촬영을 하고 있는 사진이 저런 게 예를 들면은 오늘 운영위원회 했다라고 페이스북에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정형화된 공간에서의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안성시위에 보면 굉장히 이제 평소의 활동에 대한 사진들이 업로드되더라고요. 그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가. 저희가 SNS를 의원님들 중에는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못 하시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날 SNS에 본인들이 이게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는 뭐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의 시대에 당연히 뭐 활성화 더 시켜야 되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순간의 상황들이 업로드되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경우는 이 필터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의 시선으로 보는 것과 의원들의 시선이 또 다를 수 있고 이런 굉장히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타시군 케이스들 중에 정말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가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는 좋습니다. 유튜브는 뭐 대부분 이제 뭐 많이 하고 있고 좀 확인 좀 한번 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유튜브는 영상은 저희가 유튜브 쪽으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저희가 카드 뉴스로 주로 임시회나 조례나 뭐 7분 발언이라든가 뭐 평택의 뭐 저희가 주로 이제 의정 활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카드 뉴스로 주 2회 정도로 올릴 예정이고요. 아직 홍보 영상까지는 저희 아직 저희 계획에 제가 봐도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에 네. 영상을 올릴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네. 그래서 영상은 저희가 계속 유튜브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페이스북하고 여기 인스타는 저희 카드 뉴스로 저희 임시회를 한다든가 뭐 의원 발의 조례가 있다든가 7분 발언 이런 거는 저희가 카드 뉴스로 제작해서 올리는 형식으로 올해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그 회의 중에 말씀 못 드린 거는 회의 마치고 비공개 때 따로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일단 저 전반적으로 마지막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각 팀장님들도 계시고 사무국장님 계시는데 뭐 분장 사무가 다 이루어져가지고 예산 편성돼서 지금 사업 관련돼서 업무에 대해서 이제 업무 보고잖아요 오늘. 그래서 각 이 업무 팀마다 다 돼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결론이 안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이 업무에 대해서 보면은 얘기 나와가지고 아까도 특별위원회도 같은 경우도 좀 결론이 안 나니까 항상 매일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각 팀장님이 업무 분장이 돼 있는 그 담당하신 팀장님들이 정확하게 만약에 이제 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결정이 나던가 아니면 의원총회를 해서 결정이 나던가 이게 명확해져야 되는데 끝나고 나면 흐지부지 돼서 지금 뭐 여기 나와 있는 업무에 대한 거는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의견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보다 낮게 이 사업 업무를 좀 하시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전체적인 걸 지금 얘기하신 거를 갖고 전반적으로 좀 세밀하게 들어가면 뭐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가 자문단도 사실은 만들어졌지만 전에 그 얘기가 분명히 나왔었어요. 전에 정일구 위원장님도 얘기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 또 지급 기준도 명확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뭐 그 돈이 남아 있거나 활용도 면에서는 좀 미흡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전반적으로 좀 있다 보니까 그걸 좀 결론을 마무리까지 좀 잘 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마지막 발언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정일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마이크에서 이야기를 해야 개선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행사장을 다니면서 이게 저희 업무 보고니까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장 상장이 있지 않습니까? 표창장. 변경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같습니다. 비 오는 날 의장 상장이 그 안에 종이 끼지 않습니까? 다 울어요. 도의회 의장 상장이나 시장 표창이나 이런 뭐 국회의원 표창들은 다 어떤 좀 문제 없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한번 어느 행사장 가서 열어봤더니 표창 전에 수상 전에 한번 열어봤더니 그 껴있는 종이가 다 울고 있고, 굉장히 좀 어떤 퀄리티 이 받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저희들은 뭐 몇백 개 나가는 중에 하나일 수 있으나 받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뭐 삶 속에서 어떤 선행에 대한 그리고 노력에 대한 정말 그 한 번에 나가는 한 번 맞는 의장 표창인데 조금 더 정성이 담겼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지금의 상장의 그 상장과는 좀 다른 어떤 변화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도의회 표창이나 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이 주십시오. 우리 업무 보고 내용이 각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다 설명드리고 있어요. 책자로 그냥 배포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님께서는 금일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회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한 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감사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네. 그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회 건은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상임위원회에서 계획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 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작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해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론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조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경미한 체계에 관한 자구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